와이파이 장치는 이렇게 일단 유선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이렇게 데스크탑에 연결해 가지고 신호를 약간 떨어진 곳에서도 될 수 있게 하죠. 근데 와이파이에다가 일종의 통신 장치를 달아 놓는다는 거죠. 워키토키처럼. 그렇게 되면 이게 인터넷망이라든지 또는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무선으로 어떤 일을 갖다 그냥 이동통신에서 이렇게 그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이런 기술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망에서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거나 이런 기술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가 증폭 장치를 달아놓거나 그리고 약간 공유기처럼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군에서 통신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값싸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휴대장치잖아요. 갖고 다니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통신 지역이 넓어지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것이 대수가 병사들마다 숫자가 많다면 굉장히 통신망이 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무전기 갖고 다녀야 되겠지만은 작은 장비로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통신 장비에 인터넷망이든 인터넷 통신 장비 업체가 됐든 이동 통신 장비가 업체가 됐든 통신 장비에 있어서 적용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에다가 이게 어떤 워키토키처럼 통신 개념으로 하면 워키토키가 3km, 5km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선과 무선을 갖다가 인터넷 어떤 제공 업체에서 이걸 할 때 아파트다 그러면은 아파트의 일정 부분까지는 무선으로 갔다가 유선으로 갔다가 그것을 아파트 50개의 아파트 호수에 이게 제공을 한다. 인터넷을 일단 무선으로도 처리하거나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동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게 됩니다. 유무선 결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동 통신을 인터넷 장비 업체인데 인터넷이 대한민국에 안 깔아진 데가 별로 없죠. 거기서 이제 이동 통신을 갖다가 제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스마트폰과 지금 와이파이가 서로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죠. 와이파이를 통해서 유선으로 해가지고 통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죠? 저는 그 어떤 데스크탑은 현재 유선으로 돼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자. 서로 라디오 장치처럼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시하거나 같은 파행의 전파다 그러면 이렇게 호출 번호만 틀리게 그 안에 스마트폰 열대 있는 것처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전화 걸거나 스마트폰으로 TV로 곧바로 전화 걸거나 이렇게 할때 유선을 통해서도 전화를 걸고 무선으로 통해서도 전화 걸면은 대단히 신호가 안정적이죠. 뭐 그 데스크탑에다가 또는 또 스마트폰에다가 통신과 방송의 어떤 결합을 두 개를 다가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대 다자간 통신하자. 또 이렇게 어떤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방송 서비스를 가져. 그런 형태의 통신 서비스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현재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데 전화번호처럼 번호를 부여하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해킹 같은데도 해킹 방지에도 좀 좋겠죠. 어디서 해킹이 들어왔는지 번호가 뜨거나 정확히 추적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유동 IP죠. 거기는 이제 약간 고정 IP식으로 되겠습니다. 해킹 방지에서도 도움이 되고.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TV 서로 간에 또는 유선전화까지도 인터넷망을 연결해가지고 유선전화에서도 인터넷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게 하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1대1 다자간 통신이 안 되거든요. 카톡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 어플로 깔려 있는 카톡
서비스에서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실상 전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동통신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어플 까는 거 자기네 영업이 방해받으니까.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를 기초로 해가지고 통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이동통신에서 제공하는 신호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통신하면 이게 만약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이동통신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통화 이렇게 뭐 10초당 1분당 얼마, 인터넷망을 통해서 제공하는 통신당 얼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와이파이는 현재 그 인터넷 유선 자기 집안에 있는 데스크탑 이미 지불한 인터넷망 회사에 지불한 어떤 그 통신선을 유선 통신선을 따라서 통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홈캠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보잖아요. 그럼 이걸 아예 통신 서비스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스마트폰에서 유선망을 이용해 인터넷 회사의 유선망을 이용해 가지고 집안의 가전기기를 조절하자,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그거 하자는 게 이제 이게 사물 인터넷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예 인터넷 회사에서 그냥 무선 통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무선 통화를 제공을 하면 자유자재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워키토키 방식으로 워키토키가 지금 3km, 5km거든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하면은 제 방식이 어떤 서로 파형이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쏘면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송수신 거리가 굉장히 길다. 머스크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는 이 기술을 쓰지 말라 그래요. 이 방식은 멀리 가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송수신이 가능하고 깨끗하다 신호가. 그래서 이건 매우 중대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머스크의 어떤 이번 그 스페이스X 통신 방법이 이걸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피아 숫자 방식의 제 방식을 이렇게 선택했다 그랬죠.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0.1cm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자피아 숫자로 표시하고 만들 수 있다. 반도체나 어떤 그 로봇 같은데 정보 이동, 어떤 통신선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내부 안에 회로가 통신 회로가 어떤 통신선을 할지 어디다가 저장을 할지 앞으로 이것이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0.0000001 이렇게 단위로도 저장하거나 연산하는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작업 명령을 할 때 한 군데에서만 작업을 하게 이렇게 자피아 숫자 방식을 통해서 이동 경로를 정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같은데 자동 항법 장치처럼 일종의 이동 경로를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로봇 같은데도 이렇게 정하는 데도 사용된다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전파도 앞으로 이렇게 이동통신이 됐든 인터넷 회사가 이제 무선 통신을 제공을 할 때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제공을 하죠.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어디 딱 뭐 이렇게 이동통신 회사가 만약에 인터넷망 회사가 제 방식대로 인터넷 장비에다가 워키토키처럼 신호기를 달아서 송수신한다. 또는 와이파이에다가 워키토키처럼 송수신 통신 장비를 달아가지고 송수신한다 했을 때 기기 자체가 이게 신호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호만 처리하면 되니까 와이파이를 적주로 그냥 아파트 전체 무선으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인터넷망을 통해서 무선 통신, 이동 통신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도 뭐 신호만 깨끗이 송수신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거는 기존의 인터넷 망을 갖다가 공급하는 회사는 이미 깔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동통신, 우리 워키토키 방식으로 우리 인터넷망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는 그 데이터 널널하다. 예.
인터넷 선 회선이 깔아져 있으니까 유선으로 깔아져 있는 거죠. 역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라든지 인터넷 장비에다 오키토키처럼 송수신 장치를 달면 이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TV에다가 데스크탑에다가 와이파이처럼 공유기처럼 달아서 여러 사람이 쓰게 하자.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서 어떤 데스크탑에 한번 20사람이 접속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해갖고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통신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죠? 네. 스마트 데스크탑 하나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기능을 이제 주는 거죠. 와이파이를 장치를 활용하면 되겠죠. 와이파이 장치였다 그럼 와이파이에 20사람이 접속을 해갖고 나한테 접속을 해갖고 통신을 가능하거나 하거나 앱을 깔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앱을 깔고 있거나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서로 간에 20사람이 동시에 와이파이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통신비를 별로 안 들고도 오랫동안 장시간 와이파이는 공짜거든요. 와이파이는 공짜니까 우리가 보면 이동통신망에서 적용해주는 이런 그 데이터 처리, 데이터 용량하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와이파이는 공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현재 지금 신호만 그 처리를 해주면 된단 말씀이에요. 데스크탑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공유를 해서 통신을 할 수 있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당연히 동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동영상 되게 정보 용량이 크지만은 그게 가능하다는. 그럼 TV에서도 앞으로 20사람, 40사람, 60사람이 와이파이처럼 이렇게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데스크탑 더 나가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스마트폰으로 데스크탑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탑에 몇십 명이든 조작해서 하나의 데스크탑으로 업무를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한번 갖고 있으면 이해가 가시죠? 또는 데스크탑과 데스크탑이 서로 어떤 현재는 유선망을 인터넷망을 갖춘 이렇게 유선망을 통해서만 되지만 무선과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서로 간에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어떤 그렇게 해서 무선망으로 제공을. 그러면 여러 개의 노트북 컴퓨터가 와이파이처럼 통신을 통해서 통신비는 저렴하니까 와이파이는 공짜잖아요. 그러면 이동통신 이게 스마트폰만 와이파이 접속할 수 있느냐, 노트북은 접속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노트북도 그럼 통신선을 따라서 되게 와이파이에다가 통신 장치 이렇게 워키토키처럼 통신 장비를 다 통신 기능을 주면은 그걸 통해서 약간 멀리 떨어져서도 수십 사람이 하나의 데스크탑을 내 PC처럼 내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TV도 앞으로 이제 컴퓨터 TV 결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주장한 대로 컴퓨터 TV 결합이 나와서 거기서 유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채널을 300개 채널에다가 300개 쭉 동영상 틀어주고 자기가 선택하고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해가지고 소비자 올려놓은 동영상에서 유튜브 방식을 적용하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슈퍼 배달이라든지 뭐 화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생활상의 세탁 서비스라든지 뭐 어떻게 택배 서비스에 다양한 이삿짐 앱을 올려가 그걸로 사업 구조를 가자라고 했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케이블 TV나 이성 TV, ITV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현재 있는 채널을 지금은 1번부터 이렇게 일일이 틀어야 되지만 그게 유튜브처럼 딱 나오면 여기 따라서 넷플릭스처럼 해서 영화를 다운로드 바로 옆으로 이렇게 가능한 거 유료 무료 이렇게 나오고 유튜브 방식으로 소비자가 올린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그걸 통해서 거기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육성해 줘가지고 거기다가 광고를 올리거나 아니면 각각 홈쇼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 수익을 나누는 결제를 대행해주고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TV나 이성 TV, IPTV 이런 데서 앱 방식으로 데스크탑에다가 앱 방식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면 또는 스마트폰에다 앱 방식으로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케이블 TV에서 제공해주는
위성 TV, IPTV에서 제공해주는 화면을 TV를 볼 수 있다면 매우 안정적이죠. 그것이 와이파이에다가 통신 기능을 부여를 해가지고 오키토키처럼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신호가 되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도 집안에 있는 자기 이렇게 케이블 TV에서 보는 것처럼 신호가 깨끗이 사이즈로 본다면 매우 획기적인 사업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TV에서도 이제 그 어떤 와이파이 공유 기능을 둬가지고 사무실에 20사람이 하나의 TV로 신호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와이파이처럼 통신 기능, 유선, 무선 통신이 있을 수 있고, 유선으로 봐도 각각의 채널을 각각 틀리게 각 방마다 보고, 사용자마다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는 거기 검색 서비스를 둔다면 컴퓨터, TV에 결합, 검색까지도 하고, 각각 틀린 동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제 무슨 TV에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인터넷망에서도 인터넷 장비 업체들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까지도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 워키토키식으로 이렇게 통신비 어차피 망 깔려 있으니까 통신비가 되게 저렴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인터넷망을 갖추지 못한 이런데 워키토키 방식으로 워키토키가 한 3km, 5km 가니까 그걸 제 방식으로 서로 파행이 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통해서 망 구축을 할 때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좀 중폭 장치를 준대 와이파이 공유 중폭 장치를 주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다른 스마트폰이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그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여기는 이제 출력이 좀 세겠죠. 다른 이렇게 어떤 워키토키식 스마트폰은 출력이 일반 출력이고 이건 좀 강한 출력이 돼야 돼. 그래야지 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제가 아이디어로 제공했었죠. 워키토키나 스마트폰에 중폭 장치를 단다 또는 와이파이 같은 공유기 개념을 달아서 이게 또 지정된 스마트폰에게 등록을 해서 일반 무전병이 이렇게 무거운 거 몰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그만 휴대가 편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해도 된다. 저는 군에서 필요하다면 작은 중폭 장치를 그냥 차량에 싣고 다니든가 무전병이 갖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걸로 중폭을 해도 돼요. 이런 개념을 하나 같은 데서도 LID 같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중폭 장치를 차량에 두거나 집안에 두거나 중폭 장치를 해서 가입자가 원하면 서울 시내 같은 데다가 망을 갖다가 중폭 장치를 갖다 중계기지죠. 일종의 미니 중계기지 아주 초소형 미니 중계기기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좀 큰 중계기 이런 구분해 갖고 망 구축을 서울에 하면은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 슈퍼마켓 배달 서비스, 세탁 서비스, 쇼핑몰도 넣어주고 꽃집 파한 서비스, 다양한 앱으로 판매를 택배서 앱을 배달 앱 같은 거 요기요, 배민민족, 배달의 민족처럼 그렇게 해서 앱으로 그 사업 구조를 갖는다는 거. 사용자가 많은 말수록 하나의 그 시장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싸게 통신을 제공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 거기다 더 방송까지 해준다면 방송이 방송까지 제공해주면 제가 기존에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경우 라디오 전파처럼 AM, FM 라디오 그게 라디오는 수신만 되지만 이건 송수신으로 가는 거죠.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방송으로 가고 이렇게 스마트폰 1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신호만 처리해주는 신호 처리 기능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기기와 통신 칩이게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10개의 스마트폰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각각 틀린 번호를 부여하거나 그걸 통해 송수신이 가능하거나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는 방송으로 보고 하나는 영화를 방송 또 하나는 뭐 또 다른 거 통신 이렇게 채팅으로 하거나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KT 것도 송수신 가능하고 이동통신에서 틀려요. SK 것 달려고 또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전파를 각각 송수신 할 수 있어서 각각 일을 할 수 있어요. 데스크탑에서도 유선 같은 똑같은 유선망인데 하나는 뭐 이렇게 인터넷
인터넷 회사가 제공해주는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선으로 장치만 달아놓으면 KT 것도 사용하고 이렇게 SKT 것도 사용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동축 케이블에다 그러면 하나의 회선에 제가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선은 두껍게 이렇게 뭐 이렇게 통신선은 10개라는 이제 기술을 따라서 여러 회선이 얇게 들어가되 외피는 좀 튼튼하게 해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서 동축 케이블에 하는 3회선, 4회선, 5세트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죠. 하나 회사에서 제공해도 되지만 신호가 이제 널널하게 처리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르게 처리.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개, 100개의 작은 파일로 나눠서 각각의 통신도로가 이제 3회선, 5선이 있으니까 쪼개 갖고 가면 속도가 빨라지죠. 좁은 골목길에 이렇게 많은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면 속도가 늦어지죠. 그래서 회선을 늘리면 속도가 빨라진다의 제 이론을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이 됐든 뭐 광섬유가 됐든 좋죠. 그래서 집안에 뭐 그 전화선 있잖아요. 기존에 유선전화선도 그러면 이 구리망을 똑같은 거를 유선전화를 그 통신 전기선은 두텁게 발열 때문에 통신선이 얇게 그러면 신호가 빠르다 그랬죠. 이 기술을 따라서 현재 있는 전화선을 갖다 굵기를 좀 얇게 만들어 갖고 구리선이죠. 외피만 튼튼하게 손상이 되지 않게 한 다음에 그걸 인터넷선으로 사용하자. 인터넷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의 선으로. 그러면 뒤에선 좀 얇게 만들어. 뒤에선 3회선, 5회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다양한 회선이 많으니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이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그래서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가치가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무선으로 이제 방송을 할 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방송 서비스를 통신 플러스 방송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케이블 TV 같은 방송을 당연히들이 제공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또는 애플 또는 삼성 자체에서 뭐 이렇게 기타 뭐 이동통신 회사 자체에서 방송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 현재 이동통신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상파를 어떤 케이블 TV를 인수를 해서 그걸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럼 무선으로 방송을 제공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무선 TV를 차량에 싣고 다닐 거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무선 통수신 케이블 어떤 와이파이 공유기를 거기 공유기에다가 워키토키 방식의 통신 구조를 주면은 신호를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 무선 통신을 통해서.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폰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10번까지 스마트폰에는 스마트폰 10개 있거나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가 10개 있거나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가 몇 개가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도 라디오파처럼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시장을 같은 전파나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여러 회선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여러 회선을 가지는 기술 구조가 유선에서도 동축 케이블이다. 동축 케이블 등 우리가 인터넷 제공하잖아요. 유선전화 현재 유선전화의 구리선을 여러 회선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 또는 어떤 TV에 있는 동축해 있는 그것도 여러 회선으로 만들어낸 기술 구조. 이것은 다 제 기술이라는 것은 그걸로 회선이 많으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회선을 많이 늘려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나의 케이블선 안에 회선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TV 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이런 데서도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데스크탑도 무선 통신, TV에도 무선 통신이 가능. 차량이 어차피 무선 TV를 갖고 다닐 테니까 회선을 무선 통신이지만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을 할 수 있게 라디오처럼 해가지고 그걸 동시에 송수신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스마트폰 안에서도 워키토키 안에서도 무선 전파를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여러 회선을 만들어 놓는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회선을 송수신할 수 있다. 라디오 전파는
하나하나만 틀잖아요. 그럼 10개라도 틀면 어떻게 돼요? 10개를 동시에 쓰면 시끄럽지만 통신 구조로 가져가면 송수신, 통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기술.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런 데서 기타의 통신 장비에서 합체해서 여러 개 같은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시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시나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그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뭐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1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5개, 10개도 회선을 늘리는 거죠. 무선으로 늘리는 거예요. 위성 통신이다는 회선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뭐 100개를 송수신할 수도 있고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가 1000개, 10,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통신회선으로 삼으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통신에. 그와 같이 유성통신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벤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난다. 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말자. 그건 지적재산권 법이 있는데 보조식을 외면하고 그거를 그러고 딱 거기다 많은 사람이 들었다면 혹시라도 그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뻔뻔스럽게 제 방송에서 들은 거 가지고 특허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연구해서 기술을 발표하기 때문에 같이 뭐 연구하는 연구원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 거 가지고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이제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 이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 갖고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드론을 조종한다 그랬을 때 그 신호가 좀 워키토키는 몇 킬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신호 중계기가 있으면 그 드론을 멀리서도 조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호 중계기라 하면 위성에서 해주든지 아마 정찰기, 기타의 뭐 어떤 통신선, 그러니까 군의 어떤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 드론을 뭐 정거장망처럼 드론을 사방대에 띄워놓거나 그래서 군에서의 통신을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통신을 할 때 드론을 띄워가지고 중계하는 거 또는 정찰기나 비행체에 띄워서 중계하는 위성에서 중계하는 거 차량에 실켜 다니는 중계 기준을 두는 거예요. 무전병 옛날처럼 들고 다니거나 작은 휴대장치를 두면 그것도 송수신 거예요. 병사의 숫자만 많다면 그리고 저희 작은 거라도 중폭 기지가 이제 많으면 띄엄띄엄 병사들이 뛰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휴대성이 좋으니까 그걸 아예 이제 워키토키나 스마트폰에 달아도 되지만 작은 휴대장치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신을 하면은 그 사람 죽으면 이제 병사가 죽었다면 그걸 다시 내가 통신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중폭하면 드론 조종할 때 좋겠죠. 드론 조종하거나 뭐 이렇게 서로 통신 체계할 때 좋은 거니까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드론 조정할 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되 적이 조정을 하면 안 되니까 암호 체계를 가진다. 그래서 안구어가 이제 음성 방식일 수도 있고 오늘의 열려라 참깨 이걸 해야만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동작 방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드론을 이렇게 해서 안구어가 맞아야지 이제 송수신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이게 지금 홈캠 같은 거 중국에서 많이 비밀번호가 있는데도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용 단말기처럼 은행의 인터넷 뱅킹처럼 그렇게 기술 구조를 해서 암호체계를 좀 복잡해서 자동으로 암호체계가 풀어지는 경우 거기다가 해서 오늘의 암호처럼 음성 명령에 비밀번호를 치는 경우 오늘의 암호 열려라 참깨 이걸 이제 포함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전용 단말기 제도를 보내서도 운영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때 1시간마다 틀리게 바꾸게 하거나 위기 시에는 그 다른 전파로 바꿀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는 0.1cm, 0.3cm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드론 같은 거 조작을 해. 지금 스택을 하시네.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5군데, 10군데 딱 정해놓으면 그 안에 들어는 농약을 뿌리거나 촬영을 하거나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일련번호를 해가지고 아군 적군 구별해서 정확히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죽이거나 또는 이거를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 가능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CCTV에서도 앞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공 CCTV에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을 추적 경로를 기록해 놓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편의점 대형마트다 그런 물건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가격대 인식이 계산대에서 곧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주인한테 통보를 하죠. 건수 얼마, 카드 얼마, 현금만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금고 안에 얼마 들어있는 것도 통보하고 미스남 것도 통보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산대를 안 가져오고 주머니를 쓱싹했다. 그러면 이게 경보 울리고 나중에 이제 고의성이 드러나면 경찰에 다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뭐 그날의 어떤 재고 그 재고를 이제 그날 이렇게 직원이 입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재고를 입고한 것에서 움직인 물건의 개수를 해가지고 이동 경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RFID 없이도 재고 파악이 가능한 게 개수가 정확하게 재고 파악 카메라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대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까지 다 표시하고 계산 얼마 돼요. 계산대 가져온 것이 얼마, 몇 시에 몇 분에 얼마 되기도 미스난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도둑 당하지도 않게끔 그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새로운 포스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공공 CCTV나 이런 데서도 사람을 이렇게 일련번호를 따라서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수백만 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확히 어디서 뭘 하는지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이제 불법이지만 녹음까지도 가능해. 근데 여기 불법이죠. 현행법.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동선을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범죄자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드론 같은 것도 앞으로 이렇게 자동 항법 장치처럼 사전 좌표 입력 방식 움직이면 되게 좋겠죠. 그럼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도 이럴 수 있겠네요. 배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고요. 장난감조차도 그게 가능하고 좌표 압축 방식. 집안에 있는 진공 청소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사진 이게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딱 지금은 지 혼자서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 딱 두 군데만 정해놓고 거기만 청소하고 모기지로 돌아. 스페이스X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셨는데 머스크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모체하고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근데 아직 아기를 짝 맞추죠. 그래서는 제가 이 좌표학습 방식으로 조난자에도 좋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 그래서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손목시계 차고 있든 좌표 수저 방식의 위치를 인식을 해서 좀 멀어지면 경보한다든지 드론 조종자하고 이렇게 자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이렇게 경보한다든지 이게 불빛을 번쩍번쩍하고 나중에 드론을 분실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그러겠죠. 조난자에게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체 도킹하는 모체하고 이것도 발사체하고 이기울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서로 간에 정밀하게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도킹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변속기 없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변속기를 아니 화목나열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주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이걸로 자동차 회전축에서 횟수 그 다음에 뭐 프로펠러다 비행체 뭐 이렇게 프로펠러는 배에서도 사용하죠. 그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걸로 가지고 속도도 강중량을 조절하거나 조향 이렇게 비행체 프로펠러다 왼쪽 오른쪽이든 많이 주는 쪽으로 조향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이제 자동차에 모터를 갖다가 바퀴 4군데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각각 회전수를 틀리게 할 수 있다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중소기업체 IT는 어떤 데가 쓰시더라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너도 뭐 경찰청 이런 데가 그렇게 광고를 하셨고요. 한국은행 뭐 주한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뭐 이렇게 국가기관
그 다음에 YTN에 제 페이스북 제 프로젝트 기술이 막 쏟아져 나.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대,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여러 개 열폭주 현상이 있으니까 배터리를 갖다 미니 구조로 만들어 갖고 여러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분리해 놓자, 이 기술을 얘기해요. 그래서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고 쓸 배터리에서만 쓰면 열폭주가 없다. 각각 격벽 처리를 해서 문제 있는 거는 전기 산소 차단시켜 버린다. 나머지를 살리자. 이 안이었다. 그리고 이제 전기를 많이 쓸 때는 여러 군데 배터셀에서 다 갖다 써가지고 하나당 200씩의 전기를 공급하면 뭐 여러 군데에서 갖고 오면 십시일반 전기가 파워가 셀 때 여러 군데에서 갖다 쓰면, 그것도 파워가 셀 때 한 군데 배터리 갖다 쓰면 최고의 가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열폭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군데서 갖다 주면 열이 분산되니까 열폭주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기술 현대기아차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러하듯이 냉난방, 여름에 더울 때는 냉방, 겨울에 더울 때는 난방. 아니 난방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터리에 같이는 매일 열폭주인데 겨울에 이제 이렇게 이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어는구나. 속도가 리튬 이동 속도 느는 거라서 그럼 그 안에다 전해질 통로를 만들자. 이 기술을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면 전에 외부 충격으로부터도 강하고 그 온도 변화에도 좀 강하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리튬 이동 속도도 빠를 거다. 양극재, 음극재 기술에 있어서 이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가면 이게 저장 용량이 커지고 속도도 빠르다. 안정적이고 또는 그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흑연 코코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모터 기술에 있어서 제가 이 기술을 썼는데 모터 발전기에서 연구 자석 들어가는 데는 다 돼요. 이렇게 큰 덩어리 한 연구 자석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수십 겹도 돼. 이렇게 들어가면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 자석 만들 때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이렇게 만들면 파워가 세진다는 이 이론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자석 만들면 연구자의 능력이 더해진다. 그리고 모터나 발전기의 어떤 그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는 기술. 이렇게 되면 파워가 세진 작동법. 또는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 이렇게 카페시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면 네모나게 하고 동그랗게 하든지 길쭉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반 전기선의 구리선보다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다 발열도 있으면 생기겠지만은 전기를 축적해서 파워 있게 돌릴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로에서도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모터에 들어가기 어떤 직전에서는 서로 다른 선,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전기를 축적 구조의 캐패시터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다른 선과 차별해서 모터에 들어가기 일정 부분을 일정 구간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전기를 축적하면 우리 집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축적하면 파워 있게 돌려 세탁기 전 일정 부분 좀 다른 데보다 두터운 전기선으로 연결해서 파워 있게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이거 쓰시면 저기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전기선의 구리선 축적구조 카페시터가 되는 거죠. 그런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들어가서 두께를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이렇게 점점점 반도체 회로에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카페시터가 되는. 일정 부분 평평한 데보다 약간 두터우면 여기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업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정의 전기선의 구리선의 구조가 되고 반도체 회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도체는 좀 카페시터 구조다. 디램이 어떤 반도체에서 카페시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약간 두텁게 전화가 지금 디램은 계속 리프레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금속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약간 그걸 두텁게 만들면 전화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는 이 기술적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페시터를 4군데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좀 두텁게 해가지고 전화량을 좀 많이 축적을 시키는 이 기술 쓰시 8군데로 하셔도 돼요.
그럼 현재 D램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D램에다가 작은 플래시 구조를 좀 플래시 메모리 구조를 좀 가지거나 그런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가져가 그것은 뭐 이렇게 어떤 CPU나 GPU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아니면 뭐 통신칩에다가도 할 수 있고 모든 반도체는 이 개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신호를 저장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발하는 이런 단점을 해결하자는 아주 티끌만큼 단가 때문에 가격 때문에 티끌만큼 주면 되겠죠. 거기다가 어떤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들어가자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를 그냥 D램에다가 작은 거를 가격을 맞춰가지고 티끌만한 거 만들어서 탑재하든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거기다가 부팅 프로그램을 넣자. 이렇게 컴퓨터에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부팅 프로그램을 넣으면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렇게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약간 선택 사항으로 가게 되는 절대 필수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컴퓨터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바뀌고 구글 안드로이드도 바뀌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할 거라고 TV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를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가지고 이게 뭐 어떤 GPU에도 달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저기 통신칩에도 다 달 수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가격을 맞춰서 티끌만한 작은 거 달아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D램 구조만이 아니더라도 HBM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D램도 이렇게 대중소로 해가지고 면적 대비해서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다 동영상 한 개를 갖다가 이렇게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D램이 현재 뭐 5개, 10개짜리다 그러면 40개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동시에 정보를 갖다가 작은 단위로 쪼개서 띄우면 이제 그 CPU가 동시에 읽고 그것을 처리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해가지고 D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반도체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드웨어의 분할 구역을 100군데로 나눠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지역에 저장을 했다. 각각 일련 번호를 달거나 또는 암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속도가 빨리 처리된다는 거죠. 하나의 통신도로를 타고 또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다. 하나의 통신도로를 타고 하나의 통신 저장 장치에 가서 저장을 하면 속도가 늦어지죠. 딜레이돼. 많은 차량이 좁은 길을 통과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의 또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서 100개의 통신도로를 타고 100개 저장 창고 가서 일한다고 서울 부산 가는데 이게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도로를 타고 가는 거고 100개, 10개의 도로를 타고 어느 게 더 교통이 분산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신호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거 정보량을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회선을 늘린다는 거죠.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속도를 빨리 처리한다입니다. 그러면 HDD나 SSD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100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100개에서 저장을 해버리면 각각 다르게 100개 컴퓨터도 회사에 그러면 동영상 한 개에다 그러면 그걸 100개 조각으로 전해서 그 100개 컴퓨터에다 각각 저장을 해버리니까 일 처리를 해놓으면 빠르죠. 연산 같은 것도 빠르고 이 기술 쓰시면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보를 사방에 분산하는 우리 뇌도 제가 이렇게 의학을 좀 공부하면서 이게 주요 저장 장소가 있고 나머지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구나. 그럼 다시 모을 때 릴련보라가 필요하겠죠. 그런 걸 알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응용을 하갖고 그걸 하자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D램도 앞으로 숫자가 많아지고 앞으로 이렇게 CPU, GPU 같은 것도 숫자가 앞에 대중소로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소자리를 많이 놓는다는 거. 그렇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 ALU도 대중소, 코어도 대중소. 면적의 제한이 있으면 소자리 숫자 많이 늘리고 안에서 카페스타나 어떤 이렇게
이런 트랜지스터 숫자도 대중소로 들어가 최대한 많이 집적하는 거예요. A사 레이더 할 때도 레이더 도매 면적이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소자를 집어넣어서 소자리가 숫자가 많이 들어가. 이건 영상 레이더로 들어가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각 소자에다가 전력을 대중소 틀리게 이제 강중량으로 틀리게 공급을 그때마다 이제 전체를 활용한다는 거죠. 작은 전파를 쓰고 영상 촬영, 디지털 영상을 촬영할 때 애들은 전파를 약하게 줘야 되는데 강하게만 주면 안 되고 활용을 못 하니까 강중량으로 둬가지고 이게 전기를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써가지고 팀별로 묶어 쓰는 거죠. 대중소를 레이저 공격기나 레이저 가공기에도 이 기술 씁니다. TV 화소수도 그렇죠.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화소수를 액정 패널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자리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도 그렇고 스마트폰 액정도 그렇고 그러면 화질이 좋아진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사례에다 큰 출력이 필요하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기 위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모터 발전기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모터 발전기의 직전해선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통신 구조로 갔을 때는 동축 케이블이 됐든 이렇게 하면 광섬유가 됐든 신호를 이렇게 중폭 구조 없이 중폭 장치 없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하면 무선 통신으로 하면 서로 파형의 대력의 전파를 묶었으면 그래서 모스크 위성 스페이스X에 쓰지 말아야 돼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환자분 묶듯이 묶어서 쏘면 각각의 전파에다 정보를 담을 수도 있지만 이 신호는 멀리 간다. 지상에서도 이것도 깨끗하게 통신이 된다. 이거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게 위성 통신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송수신 할 수 있어. 중폭 장치가 없었는데 누가 중폭 신호를 중폭해 줬을까요? 통신 구조를 없었다면 이 기술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발사체가 이렇게 뛰어갖고 이렇게 발사체가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그럼 거리가 상당히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썼을 거다. 썼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성통신 하시잖아요. 로봇 통신 사업하시고 자율주행 차량 사업도 하시고 전기차 사업도 하시고 그러면 이게 모터 기술도 필요하고 내 방식의 통신 기술도 이렇게 서로 파형이 돼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는 통신 기술 이것도 필요하고 안에다 암호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암고가 맞아야지 송수신이 가능한 뭐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이런 음성 방식 통증 영상 방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삼성페이가 이걸 쓰시더라고. 삼성페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열라고 전파로 열더라고요. 그럼 비밀번호가 거기에 단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송수신이 된 거죠. 이렇게 자동차도 이 기술 제 기술이에요. 삼성페이에서 무단으로 쓰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로봇이 있다, 드론이 있다. 그럼 타인이 막 조절하면 안 되잖아요.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야 되죠. 현관문 비밀번호다 그러면 이제 숫자 방식의 비밀번호자 있잖아요. 툭툭툭. 그럼 오늘의 암구 열려라 참깨. 내일은 단팥.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안에서 음성 명령을 먼저 알고 이렇게 군에서는 되게 좋겠죠. 오늘의 암구가 있어야지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으니까. 아니 동작 인식 방식도 영상으로 이런 것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뭐 그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비밀번호 앞에 그날의 암고는 오늘은 3, 4야 내일은 7, 8이고 이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 그런 기능 두셔도 되겠습니다. 현관문 네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지적재산 보호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리가 없어요. 모스크에 있던 스페이스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아까 변속기 얘기했었죠. 변속기 얘기했는데 연소실에 안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소실에 추진 구조가 여러 군데 있을 거기를 연소실의 연료를 각각 틀리게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좋겠다고 많이 좀 많이 탄다. 그걸 통해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조향할 수 있다. 이 기술을 말씀을 그것이 이제 석유 방식이 됐든 정규 방식, 사스 방식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줘 따라서 조향 왼쪽 오른쪽을 갖다가 움직이는데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자세 제어 비행체로 얘기를 하면 자세 제어가 됩니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다.
이거는 변속기 없는 구조로 가져가는데 자동차 현재 내연기관차가 변속기가 없어지는 그럼 획기적으로 싸지는 거거든. 자동차가 구조도 변속기에서 고장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료량을 통제해서 정밀하게 속도를 조절. 근데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기술이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좌우의 연료 연소실을 또는 그 안에다 이렇게 그래서 틀리게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썼을 거다. 이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직 이착륙 기술에서 제가 불꽃을 이렇게 내뿜을 때 이런 불꽃을 내뿜을 때 이걸 그 가스레인지에서 속도 그 공중량을 조절하듯이 연료량을 통제를 해가지고 그렇죠. 서서히 이루가고 서서히 착륙할 때 수직이 착륙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서 열을 분산을 시켜갖고 갑작스레 확 올라가면 기체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속도 제어당하는데 사고 날 가능성이 되게 높죠. 파손되거나. 그리고 서서히 뛰어갈 때 연탄구멍처럼 열을 나누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탄구멍은 열 구멍이 많은 거죠. 그러면 서서히 지상을 태워도 된다면. 또는 거기다 압축공기나 프로펠러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체가 무거우면 비행기차가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땅을 태우지 않고 불꽃 분사라도 이렇게 가운데로 양력이 모일 거니까 유력 비행기체를 띄워서 비행기가 무거우면 앞으로 이 기술하고 지상에서 이렇게 분사하는 이런 기술을 같이 압축공기로도 위로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본격적인 분사를 가버리죠. 이렇게 밑에서 싸가지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를 운행할 때도 사선 분사로서 운행을 해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올려주고 띄워주고 앞으로 나가는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내는데 공간은 미끄러지지 빠르게 움직이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비행체 무게가 있으니까 밑을 짓누른다는 거죠. 브레이크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비행체의 앞이나 또는 사방대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어서 공기의 마찰열로부터 비행기체를 보호하고 초공동으로 했잖아요. 속도를 잘 조절해 미끄러지듯이 움직이. 마찰이 있으면 마음대로 얘기가 안 돼.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공기가 밀고 있다.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얘가 공기를 갖다가 싸가지고 얘가를 갖다 공기 힘을 제거를 했다. 그럼 척척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이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파행이트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묶어서 쏘면 강한 초고열이 일어난다는 제 융합현상이라는 기술을 YTN 사이언스에서 소금전지 김대호 박사팀이 이걸 하시던데 김대호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떤 물체를 가열하고자 하는 것을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전체 조사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초고온을 만들어내는 초고열로 가열하는 이 기술을 써서 카본 소재를 만드는 데 쓰시던데 이거 제 기술이에요. 네. 서로 파행이트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쏜다. 그것도 파이게스 물체의 크기를 따라서 어떤 대중소로 그러니까 그 뭐래 상중하로 들어간다는 전자레인지에서 밑에 가열할 때 밑에만 가열되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셨죠. 그러면 이거를 상중하로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해주면 또는 부분모적으로 여러 개의 전파를 쏘면 좋지만 음식이 태워지니까 전자레인지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파가 동원되면은 보다 고열이 일어난다. 이것을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어떤 레이저 공격기가 비싼 거를 할 바야 그냥 드론 같은 이라든지 작은 비행체에다가 레이저 공격을 해가지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가로 세로에 해당되는 물체의 공격 목표를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해당되는 부위를 각각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위는 각각 공격을 하거나 동일한 목표를 같은 이제 좌표와 프로그램에 좌표와 숫자 방식의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공격하면 열을 갖다가 어떤 집중함으로 싸게 레이저 공격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레이저 가공기다, 레이저 시각장피다 그러면 레이저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것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0.00001cm도 돼요. 여러 개가 참여해서 여기에서 열을 직격하면 중압열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레이저의 사이즈, 전력의 크기가 틀려도 똑같습니다. 조명 같은 데도 그렇게 가능하죠. 자동차 조명 같은 데도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아니면 전력의 크기가 대중소 강중량으로 해서 묶어서 쏘면 아까 레이저 통신 묶어서 쏘는 것처럼 멀리 간다니죠. 멀리 가고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히면 환하게 빛난다. 그러면 A사 레이더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 것도 동일하겠네. 그러면 상대방 전투기에 강한 열이 일어나서 기판을 태워버리고 레이저 먹통시키는 전자전기로 가는 이거를 이제 김대호 박사팀이 소금 전지 만든 YTN사에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참 어이가 없는데 여러 개의 전파를 한 개보다는 100개의 전파가 묶고 쓰면 열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폐아스자 방식으로 가열하고자 하는 여기 물체를 자폐아스 방식 여러 군데 영역을 나눠서 쏘거나 또는 특정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특정 지점을 가열하고자 전파의 숫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것도 서로 파행이 돼 여러 개의 전파를 묶고 쓰면 이게 초고열이 일어난다. 이게 전자전기에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쓰시더라고. 제 기술입니다. 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서로 수소, 산소 추출할 때도 이 기술 제가 썼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물에다가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해서 뭐 이렇게 상중하로 조사한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상중하로 조사하고 전자레인지는 음식물에 돌아가지만 이거는 전파가 수백 줄기 수천 전파가 많이 이제 동원되거나 출력이 이제 세지면은 초고열이 일어나. 그래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을 사용해서 수소산소를 추출한다. 압축 공기도 넣을 수 있거나 또는 밑에서 가열하는 방식도 같이 혼합할 수 있다. 수소산소 추출해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로 이게 석유를 가열하거나 석유 추출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고무나 뭐 이렇게 플라스틱 할 때도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현재 수소만 넣으시잖아요. 그럼 산소를 같이 넣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어느 정도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넣는 경우 이렇게 있게 되면은 보다 그 순도가 좋은 휘발유 석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을 쓰시면 압축 공기도 넣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밑에는 가열 방식을 같이 동원하거나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를 팔아서 뭐 우리가 전자레인지도 물 데우잖아요. 그것처럼 석유 가열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 석유 정제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산소를 집어넣거나 또는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거나의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주고 그 압축 공기를 그렇죠 데워서 뜨겁게 가열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자동차나 비행체에서도 압축 공기를 약간 데워서 넣어주면 이게 완전 연소가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연소실에다가 압축 공기를 데워서 넣어주면은 제 기술이다. 찬바람 들어오면 식혀지나요? 선풍기처럼 에어컨 바람. 그럼 데워서 넣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변속기 없는 기술로 가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변속기 없어지고 연료에 많이 주고 적게 주냐에 따라 속도를 결정하거나 조향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비행처력에 대한 자세 제어 이런 데도 들어간다. 스페이스 X에서 이거 썼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머스크. 그 다음에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자동차다. 그럼 비행체는 이렇게 항공유니까 항공유 플러스 산소가 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비행체나 자동차의 설계를 바꿔야 되죠. 산소통을 따로 넣어야 돼. 휘발유 산소. 그다음에 온도를 높여주면은 제가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기술을 따라 휘발유 산소를 섞어주고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소실로 각 배분한다 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산소 현재 있는 수소산소의 어떤 구조로 브라운가스는 수소 2, 산소 1이지만 저는 그게 매일 필요 없다. 제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가스 수소 1, 산소 1도 된다. 수소 1, 산소 2, 수소, 산소 4도 된다. 예. 4.25, 4.35, 4.000, 4.1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것은 기초 기술인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가스 혼합 비율을 기술을 따라 기술을 알고서 쓰시면은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군사무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체 엔진이다 그러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이제 가루 구조를 갖고 다니면서 액상으로 만들고 증기화시키는 이 기술이 이제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군사무기라면 이걸 넣어준다는 거죠. 증기화된 거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항공유로 다니더라도 거기다가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준대. 아니면 수소가 좀 그런 부담스러우면 산소만 넣어주는 갖고 추력을 높여주는 기술로 사용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사용,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좀 섞어준다는 거죠. 전기 구조를 가스나, 아니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비행체를 이렇게 움직인다. 군사무기에서는 방사능량이 좀 적으니까 여기다가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에 쓸 수 있겠죠. 원자력 발전 구조로 가면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기 구조로 가면 장약에서도 장약과 가루를 대중소 들어 수소산소를 좀 넣어준다든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폭약 구조에 있어서도 기존에 이제 폭약 가루를 대중 가루 강중약으로 이렇게 폭약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이건 다이너마이트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상업용 다이너마이트 이런 데도 근데 폭발력을 좀 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혼합 구조, 혼합 가루를 넣어주면 더 폭발력이 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거기다가 수소산소 약간 캡슐을 좀 넣어준대. 산소 비율이 높으면 고화력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다가 더해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전기 구조를,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기 구조를, 가루 구조가 아니라 그런 것도 이제 제 군에 있어서 폭약과 어떤 사정거리를 늘리는 장약의 문제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고, 발전 구조로 갔을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이렇게 해서 그냥 수소산소 넣어가지고 고열을 일으켜가지고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나 액상 형태 또는 전기 구조로 넣어주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발전 구조에서 완전 획기적으로 탈피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 뭐 이렇게 열을 식히게 바닷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작은 솥 단위로 끓여가지고 수천 개다 수만 개다 그 물을 전기 발전할 때 한 군데로 모아준다는 거죠. 거기서 약간 살짝 가열해주면 그게 전기 발전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원자력 어떤 발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발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발전할 때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는데 산소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죠? 예, 그게 기술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압축 공기까지 넣어주고, 석유 발전할 때 석탄 전기를 같이 넣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전기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또는 그때 가루 구조를 같이, 방사능 염료가 없다면 발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가스 발전에서도 산소 비율을 좀 더 높이 넣어준다든지, 수소산소를 천연가스 하더라도 수소산소 넣어준다는 거, 압축 공기까지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석유 석탄 발전할 때도 석탄을 증기화시켜, 그러니까 가루로 입자화시켜 덩어리 넣을 수도 있고, 입자화시켜서 넣을 수도 있고, 증기 구조나 액상 구조로 넣을 수, 이런 이제 석탄 발전 방식을 사용하시면 이것도 매연을 안 나게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수소산소를 추가로 넣어준다든지, 석유가 싸면 석유도 넣어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방사능 능력 없다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나 액상, 전기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이런 발전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넣어주고, 압축 공기도 이렇게 자동차다, 비행체다 그러면 데워서 넣어주는 경우, 그러면 이게 연소실을 차갑게 식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고화력,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추력이 세지겠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비행체 움직일 때 압축 공기를 사방으로 내뿜어 가지고 어떤 공기 마찰열부터 기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이렇게 내뿜어 이렇게 쏘면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전파, 미사일이 추적한다 그러면 미사일 갖고 왔다 그럼 미사일 기판을 태워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네, 거기서 쓰셔도 압축 공기 쏘면서 동시에 하면 공기도 데워지겠죠. 그럼 미사일이 아무래도 이렇게 열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공기의 방향을 따라서. 그래서 정타를 안 맞게 되고 비켜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기술도 사용하시고, 비행체 추진 구조로서 서로 파형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저때 얘기할 때 수소, 산소 거기에 추출할 때 토네이도도 회전 방식으로 수백 주 수천 개가 돌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전력의 크기를 따라서 여러 대의 어떤 비행기체가 전력을 갖다가 거기다가 크기만 틀리게 하면 그거를 폭풍우도, 인공적인 폭풍우도 바닷물 끓여가지고 전자레인지 물 끓이니까 그래갖고 인공적인 폭풍우도 만들어내, 지상에서는 토네이도를 만들어내, 회전을 해줍니다.
의식하는 그 비행체 추진 구조로 생활시키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건물 안에서 어떤 열 탐지로 해서 사람이 그 시가전할 때 탐지하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좌표와 수자관 건물 안에 있는 가로세로 높이로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좌표와 수자관 그쪽으로 전파를 쏴요. 그러면 그걸 기절하거나 태워서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심장마비도 가능. 지상모기 같은 데는 이렇게 어떤 전파 송수신 장치를 뭐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방식이 있고, 아예 그냥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전차다. 그러면 기판 딱 갖고 있잖아요. 레이더 먹통시키듯이 지상에다가 그것을 먹통을 시켜주거나 그런 기술으로 대공무기를 갖다 전파로서 인사 레이더처럼 레이더 먹통시키듯이 날아오는 미사일의 기판을 태운다. 그때 여러 겹으로 싹 힘차게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쏜다. 또는 여러 가지 전파의 길을 서로 중첩해서 부딪히면 약간 전기와 충돌하니까 누전 현상이 일어나듯이 하늘에 번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로써 어떤 강한 열을 일으켜가지고 폭탄을 터뜨리는데 기판을 태워버리는 거니까 대공 방어 무기로서 사용한다. 이렇게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캠페인성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무단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